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왜 이렇게 많지? 우리 언니 이름은? 안수민. 수민이 언니? 네. 우리 처음 보는 거 맞? 아, 그렇죠. 아, 그래. 아, 그래. 하여튼 나 예전에 봤는데 내가 기억 못 하나 싶어가지고. 아, 그래. 수민이 언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 자기는 왜 여기 또 저리 갔어? 제가 수민이 언니 뭐 냄새나? 왜 저리 가요? 왜? 그렇죠. 응. 잘 보여가지고. 진짜로요? 이상하네. 그래? 좀 이상한 애다, 그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거의 여러분들 뭐 한 1년 만에 만나다시피 해서 진짜 오랜만에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면 또 한 2주 후에 다시 만날 텐데, 그거 뭐야, 지금 학교에서 지금 이제 속도론 들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한대요? 전기화하고, 그 다음? 연력학 중에 저번에는 엔트로피 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엔트로피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삼연기도 있고, 선생님 이거 좋습니다. 네.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네요. 여기서 좀 특별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짜로 모르진 않거든요. 생짜로 모르진 않아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건 좀 더 자세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엔트로피. 엔트로피요? 자, 우선 첫 번째 엔트로피, 그 다음 전기, 그 다음 속도론, 그 다음 또 산연기 다 어려워. 알겠습니다. 이거 참. 그러면 오늘 학교 프린트가 속도론이 나온 관계로 오늘 속도론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속도론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역시 또 그 강의 또 다 내가 미리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강의 또 드려서 여러분들 가정학습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우선은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반응 속도론 얘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반응 속도론도 많이 안 했죠? 네. 많이 안 나갔죠? 많이 안 나가고 뭐 조금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과정이 화학 실험 과정이니까 maybe 그 뭐 반응 미케니즘까지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 미케니즘 얘기 등등까지 해서 다 한번 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도 뭐 영 생짜로 모르진 않죠. 그 뭐냐면 속도 법칙 이런 것 정도는 알잖아요. 반응 속도의 정의 이런 것도 알 거고 뭐 그 속도 법칙 정한 다음에 속도 상수 K 뭐 지수 MN 결정하고 이런 정도는 알죠. 네. 그건 해본 적 있죠? 네.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반응 속도론의 기초적인 내용은 아니까 그건 됐고 요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지금 학원 복사기 사정이 조금 까리해서 이게 복사가 빨리 안 되니까 우선 필기 하시고요. 그 교재는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 나중에 또 다시 프린트도 해드릴게요. 사실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이거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저 반응 속도론에서 또 하나 꼭 기억하는 거. 자, 요거부터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바로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관련해서 어떤 알려진 현상이 있냐면 자, 뭐 사실은 천차만별일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보통 반응 속도는 2배 빨라집니다.
자, 당연히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렇겠어요? 뭐 대강 그렇다는 얘기겠어요. 대강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뭐는 확실하냐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대표적인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에? 암모니. 암모니? 예. 그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보나버 사이클에서 온도를 올려서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보나버 사이클에서 온도를 올리는 건 연력학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발열 반응이어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반응 속도 문제 때문에 약간 고온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예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 바로 요리요. 요리. 자, 컵라면 받은 다음에 거기에 뜨거운 물 부어요? 차가운 물 부어요? 뜨거운 물 붓죠? 자, 컵라면에 차가운 물 부으면 라면 익을까요? 익어요. 근데 언제 익어요? 한 7시간은 둬야 될걸요? 7시간 그 찬물에 컵라면, 라면 넣어두잖아요. 불어가지고 익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사실 컵라면에 들어있는 그 면은 이미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이미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익은 거를 건조를 해가지고 말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물에 넣어도 얘가 수분을 빨아들이면 다시 그냥 몰랑몰랑한 면이 돼요. 대신 찬물에 넣어두면 한 7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빨리 먹어야 되니까 뜨거운 물 붓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김치를 담그고 나면 그 왜 처음 딱 담근 김치를 이제 뭐냐면 새김치 라고 하지 무슨 뭐야 딱 처음에 그 김장김치 딱 처음에 담근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새김치 딱 먹었을 때 맛도 맛있지만 얘를 이제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익은 김치가 되죠. 그래서 익은 김치가 됐을 때 맛이 또 달라지니까 사실은 김치를 익혀서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김치 딱 담궈가지고 어떻게 해야 빨리 익죠? 바로 그냥 바깥에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100% 온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김치 담궈가지고 김치 냉장고 같은 데 넣어두면 저온으로 유지가 되니까 빨리 안 익죠. 그런데 바깥에 내버려두면 빨리 익죠. 바로 온도에도 그 미생물에 대한 활성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켜서 내가 빠른 시간에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은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걸 그냥 학자들이 관찰해서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둔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플 때 뭐가 나는 거예요? 아플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왜 아플 때 열이 나요? 반응 속도를 높이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플 때 열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픈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아픈 요인의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외부 침입. 외부 침입이 뭐가 있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요. 세균,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이 침입해서 아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상이에요. 외상. 이게 뭐냐면 칼에 쭉 베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거에 감염돼도 몸에 열이 나죠. 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는 보통 37도 이상에서 죽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20도나 요 온도에서 활성이 강하거든요. 그럼 체온을 올려서 걔를 몸속에서 태우기 위해서 그런 감염이 이루어지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상처가 나요. 그럼 상처가 외상이 난다고 해서 사실은 몸 전체가 뜨거워지진 않지만 상처가 나면 이 주변이 약간 따끈따끈해질 수 있거든요. 뭐 때문이겠어요? 상처 난 주변에 그 염증을 빨리 원래대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건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처방받는 건 상황을 잘 인식해서 의사한테 알맞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열제 먹자. 큰일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한국 사람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제발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끊자. 왜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그 차가운 얼음물을 막 처묵처묵해요. 그러면 이게 얼음이 이게 뱃속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 위장의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위장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장에서 일어날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장으로 끝나겠어요? 그 다음 12지장 소장까지 영향을 주겠어요? 자, 위에서는 사실은 거의 물리변화밖에 안 일어나지만 12지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거기서 화학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처묵처묵하면 그 12지장 주변에서부터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서 화학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죠. 제대로 화학 반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썩어버려요. 부패가 된다고요. 부패가 된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이나 대장 역시 부담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방귀 끼면 썩어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거 나는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뭘 일으킬 거냐면 소화기의 문제를 일으킬 거고 전 국민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처먹게 되면 전 국민적으로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고 그만큼 뭐가 지출돼야 되겠어요? 의료보험이 더 많이 지출되겠죠. 그건 우리의 복지에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한두 명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어머야? 그래. 왔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먹지 마라 그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방금 얘기 들었지?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야?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맞는 걸 배웠는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처먹는다. 이건 논리적인 행위야? 비논리적인 행위야? 비논리적인 행위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배운 건 배운 것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처먹는 건 따로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학점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부하는 건 그래서 그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완전히 끊어라가 아니라 10잔 먹을 걸 8잔 정도로 줄이자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의 몸을 파괴할 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뭐 내가 뺏을 수는 없네. 왜냐면 담배도 피고 술도 처먹고 하잖아요. 그거 다 몸을 파괴하는 행위잖아. 인간은 스스로의 몸을 파괴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처먹는 걸 100% 막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아이스 먹다가 키네틱스? 오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어보자.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서 바꿔라 그건 안 되겠지만 왜냐면 그건 나름 맛있잖아요. 맛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먹을 걸 8번으로 줄이자. 이 정도는 타입이 되죠. 네,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찬 걸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따뜻한 카페라떼를 먹어요. 무조건 따뜻한 걸 먹어요. 찬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실온의 물을 먹어요. 왜냐면 나는 자연과학자니까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따뜻한 거 안 먹어. 절대 찬 거 안 먹어요. 절대 찬 거 안 먹어. 내가 찬 거를 즐기는 유일한 건, 찬 거를 즐기는 유일한 건, 유일한 거는 아이스크림하고 몇 가지 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원한 맥주나 시원한 와인 이런 거는 약간 차갑게 즐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먹지 않아요. 왜? 왜?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맥주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최근에 맥주를 언제 먹었지? 적어도 한 달 전에 먹었을 때 지금 맥주를 먹어요, 나는. 왜냐면 한 달 동안 나는 계속 따뜻한 것만 먹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치팅을 해도 되니까 오늘 김선아랑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실 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술 굉장히 좋아해요. 술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 술을 절대 많이 먹지 않아요. 술 자주 먹지 않아요. 난 술을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싶을 때 내가 최근에 언제 술을 먹었지? 한 달 지나야 나는 지금 술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술을 먹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왜? 나는 화학자니까. 그래서 난 찬 것도 안 먹고 무조건 이거 따뜻한 거. 알겠죠? 그래서 준이야 감동이었죠. 준이 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또 술. 시민이 형님 술 좀 해요? 술 안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게 소맥이거든요. 내 세상에 제일 혐오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못 먹느냐? 먹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많이 먹어요. 그런데 혐오해요. 절대 난 이건 개인적으로 안 먹어요. 뭐 어떤 무슨 모임이나 자리 가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가면 주변 사람들 불편하지 않으라고 먹는 거지 난 절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얘는 이야기가 없어요. 소맥은 오직 먹고 취하는 게 목적이지. 이거 자체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와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술은 이야기며 문화예요. 그래서 이야기와 문화가 어우러진 속에서 나는 술을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나의 인생의 큰 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청담동에 있는 식당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인데 거기서 그 시즌별로 메뉴를 바꿔요. 시즌별로 메뉴를 바꾸면서 거기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별로 메뉴가 바뀌면서 새로운 메뉴입니다 하고 이제 뭐냐면 서비스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의 첫째 날은 연예인들 파티가 있었고 둘째 날에 이제 VIP 초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하고 가족하고 갔거든요. 근데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서 얼마나 호구처럼 돈을 써댔으면 그런데 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는 건 인생을 호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멍청한 행동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백화점이나 그런 식당에서 초청장이 온다는 얘기는 존나이 돈을 퍼다 갖다 날랐다는 얘기입니다. 멍청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하튼 어쨌건 그래도 공차가 갔지. 근데 코스로 이게 요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음식에 맞춰서 와인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주라고 하거든요. 자, 영어로 발음하면 뭐예요? marriage, 결혼. 이거를 이제 불어로 발음하면 마리아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삼겹살이나 예를 들면 되게 잘 어울리는 술 중에 고추장 베이스 비빔국수에 막걸리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렇게 페어링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사실은 비빔국수 잘 만들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막걸리 좋은 거 사서 김선아랑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페어링 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음식이라고 하고 프랑스 말로는 마리아주라고 하는데 그날 새로 갔더니 나하고 김선아하고 정가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코스로 나오는데
그 에피타이저부터 그 와인이 마리아주로 나오는 거야. 그거부터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나중에 그 식당에 다시 가서 보니까 싸구려가 아니고 되게 좋은 와인이었더라고. 비싸고 좋은 와인을 그리고 공짜로 막 준 거야. 나는 그때부터 음식에는 생각 눈이 돌아가가지고 더 달라고 다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인만 혼자 3병을 먹었을 거예요. 와인 있잖아요. 와인은 도수가 낮아요. 도수가 15도 정도여서 낮은 편이고 소주가 20도거든요. 약간 낮기 때문에 엄청 더 잘 취해요. 왜냐? 알코올의 느낌이 적어서 뭣도 모르고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은 한 병이 750ml거든요. 이걸 혼자 3병을 먹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어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해롱해롱 하는 걸 그 식당에 서빙하는 직원들도 알았나 봐. 왜냐면 직원들하고도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먹었습니다. 더 주세요 하는데 직원들이 나중에 이제 김선아가 얘기를 하던데 직원들이 김선아한테 신호를 보내더래. 이거 좀 더 드려도 되냐고. 그래서 김선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날 3병을 먹은 거야. 그리고 내가 완전 이제 인생에 몇 번 없을 정도로 완전히 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그리고 나는 술주정 1도 없어요. 나는 술이 취했을 때 모든 상황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유일한 술주정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술주정 1도 없어요. 뭐 약간 조금 더 많이 웃는다 이 정도밖에 없고 네. 약간 좀 더 많이 근데 나 술주정 1도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 김선아도 가족도 내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전혀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기분 좋게 결제하고 뭐 이렇게 결제 아니 공짜니까 그날 막 해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탔는데 당연히 운전은 내가 김선아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집까지 1시간은 걸리는데 내가 이제 차 문을 타고 내가 앉았는데 갑자기 내리래요. 내리래요. 그래서 딱 내리는데 봐서 집 앞장이야. 그래서 내리래요. 그래서 하고 문을 딱 열렸는데 내가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눕더래요. 이렇게. 그때 이제 정가은이 막 7살 뭐 이럴 때였거든요. 가연이가 7살. 지금 가연이가 지금 재수생이거든요. 그 가연이 때예요. 가연이는 막 2살, 3살 이럴 때였던 거지. 근데 아빠가 술 먹고 개 된 걸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김선아가 하면서 이제 야 너네들 차에 잠깐 있어라 하고 이제 아빠가 먼저 데리고 올게. 그래서 날 들고 집에 먼저 이제 던져두고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이제 애들 데리러 간 거지.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깜깜하고 밤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딱 보는데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옷을 벗어야지 이제 찢고 자야 되니까. 그리고 딱 가가지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 벗었는데 옷을 벗고 아무리 생각해도 씻고는 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걸어갈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 옷을 다 벗고 기어갔어. 그래서 내 발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 갑자기 이제 김선아가 딸들을 데리고 이제 삑삑삑삑 해서 문이 딱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벗고 이렇게 기어가는데 가은이가 그 계대에서 기어가는 아빠를 처음 본 거야. 그리고 갑자기 가은이가 또 아빠! 그때부터 가은이는 나만 보면 술 먹지 말라고 막. 그래서 가은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술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요즘은 이런 호구짓을 하진 않습니다. 호구짓 하진 않는데 옛날에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어느 식당 가서 한번 먹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주구장창 돈 쳐버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반응 속도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진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생각을 수식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아르헤니우스. 자, 아르헤니우스에 의해서 바로 이 생각을 어떻게 개념화했느냐? K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소문자 K라고 쓰면 반응 속도 상슈라고 하죠.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짜잔. 그래서 아레니우스에서 이 수식이 제한됩니다. 자, 이 수식은 아레니우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마치 무슨 수식처럼 F equal MA 이 수식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까? 증명 못하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뉴턴의 가정이죠? 왜 이 가정을 했죠? 편하려고요. 이렇게 가정하면 편리하니까요. 뭐에 편리하죠? 뉴턴은 왜 이 가정을 했죠?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게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그 과학사 중 하나인데 뉴턴은 왜 이 식을 가정했어요? 바로 케플러의 화성운동 데이터를 유럽의 모든 과학자들이 무시할 때 뉴턴이 이 케플러의 화성 데이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 데이터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이 화성운동, 타운운동하고 막 뭐 케플러 1, 2, 3 법칙 있는 거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거에 아주 감명을 받아서 이 복잡해 보이는 화성의 운동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가정하면 아주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도입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떻게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외워야죠. 이 수식은 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후대에 뭐냐면 케미컬 후대에 이제 그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반응 동력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맥스웰 볼츠만 그 속력 분포식으로부터 요 녀석을 근사적으로 추적하는 이론이 나중에 개발돼요. 그래서 이건 후대의 일이고 사실은 아레니우스 시기에는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던 게 아니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가정한 수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1 A. 자, 얘를 이제 아레니우스 상수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원래는 그냥 비례 상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동력학 측면에선 분자 간 유효 충돌 확률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리액션 다이내믹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강의해 드릴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리액션 다이내믹스를 연구를 하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걸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은 요 수식에서 A는 그냥 상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A라는 상수죠. 자, 얘 영어로 뭐죠? A 영어로 뭐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죠. 굳이 영어로 써본 이유는 요 줄임말 때문에 그래요. 왜 아래 첨자로 A를 쓰냐면 액티베이션을 줄여서 A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죠? 바로 활성화 에너지.
자, 이 활성화 에너지는 첫 번째 1 기본적으로 양수값입니까? 음수값입니까? 기본적으로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어디서? 어떤 경우 양수입니까? 바로 엘라멘타리 리액션에서요. 엘라멘타리 리액션 우리말 번역? 엘라멘타리 리액션 우리말 번역?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자, 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응 메커니즘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단일 단계 반응은 뭘 얘기하냐면 no 중간체. 중간체가 없는 반응을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들을 섞으면 생성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응물 섞으면 생성물이 되는 게 보통의 거시적 화학 반응인데 이때 진짜로 반응물들끼리 쾅 충돌해서 생성물 바로 빵 되는 거. 중간에 다른 단계 안 거치는 거. 그런 반응을 뭐라고 한다? 그걸 엘리먼터리 리액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반응이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예요. 언제나 양수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제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가끔 이건 CF라고 하자. 가끔 짜잔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다단계 반응에서요.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은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양수인데 다단계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단계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예시 어떤 게 있느냐는 내 수업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를 모르겠으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의 활성화 에너지는 뒤에서 반응 미케니즘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보시다시피 음의 활성화 에너지는 흔한 현상이에요? 가끔 있는 현상이에요? 가끔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활성화 에너지는 양수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속도상은 작아지죠. 뭐 할 때? 활성화 에너지가 커질 때. 이걸 요 수식상에서 바로 알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인데 붙어서 감소함수 됐죠?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속도 상수는 작아지겠구나. 이런 특징을 갖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자 간 충돌 시 운동 에너지가 충분해야 기존 결합이 해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자동차끼리 접촉사고 나기도 하죠. 운전하다가 슬쩍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슬쩍 부딪힌다고 차가 다 부서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딪히긴 부딪히는데 살짝 부딪히면 서로서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차가 범퍼라도 부서지려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서뜨린다는 게 중요하죠. 왜? 새로운 게 만들어지려면 기존 게 유지돼야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어요? 기존 게 부셔져야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어요?
기존 게 부셔져야 새로운 게 만들어지니까 화학 반응에서 기존의 것을 부셔야 반응 진행이 될 거고 기존 걸 부시려면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가 충분해야 기존 결합이 해리되고 반응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필요한 최소의 운동 에너지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다. 그렇게 도입된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도입된 항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 항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되겠죠?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세 번째. 자, 그러면 그 반응 진행이 되려면 확실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반응이 필요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결정하죠? 온도가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 수식 기억나오? RMS 스피드. 자, 저 수식 얼마예요? 요 수식 얼마예요? RMS 스피드 얼마예요? 루트? n분의? 그렇지. 3kt 나누기 m o 루트. 이렇게 표현됐었죠? 이거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화학 시간에도 배우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RMS 뭐 줄임말이에요? RMS. 그래서 근 평균 제곱이었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분자 속력의 평균 중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m은 뭐죠? m. 입자 한 개의 질량이고요. kb는 볼츠만 함수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냐면 2분의 1 mv RMS 제곱.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2분의 1 mv 제곱. 바로 입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표현이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 넣으면 뭐 나와요? 그 유명한 2분의 3 KT 나오겠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때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요? 온도.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유명한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요걸 분석할 수 있거든요. 자,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기억나요? 자,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됐던 거냐면, 자, 이 이름은 가물가물할 수는 있는데 그림 보면 그건 거 알 겁니다. 바로 뭐냐? 이렇게 놓고 y축이 확률, x축은 속력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그래프 기억나오? 이렇게 0,0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그래프. 기억납니까? 어느 챕터에 나와요? 기체 분자 운동론 할 때 이 그림 나오죠? 그 화학에서는 PV는 nRT,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초반에 배울 때 이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체를 발견한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얘 이제 이름이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인데, 물리화학책 같은 거 찾으면 이 수식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막 증명 과정도 나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할 건 없고 그림의 개형만 생각하면 되죠. 이때 여기서 이 0,0의 뜻은 뭐냐? 자, 보시다시피 파란색 그래프건 빨간색 그래프건 전부 다 어디를 통과해요? 0,0을 통과하거든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0,0을 통과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잠시 요거 복습해 봅시다. 응? 뭐라고? 바로 정지해 있는 기체 분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왜? 왜 확률이 0이라고 표현하냐는 얘기예요. 정지해 있는 기체 분자는 왜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바로 기체 분자 사이에는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누군가는 정지해 있으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놈을 누가 와서 다시 때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계속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정지할 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알겠죠? 이때 파란색으로 약간 조금 좁은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조금 넙대대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 파란 그래프는 이제 narrow란 말 알죠? 좁다. 자, 이렇게 약간 그래프가 좁을 때 우리는 표준 편차가 크다고 얘기해요, 작다고 얘기해요? 표준 편차가 작다고 얘기하죠. 반면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조금 더 뚱뚱하죠. 그럴 경우 브로드하다라고 하는데 이럴 땐 수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써요? 편차가 크다라고 표현하죠. 통계 시간에 표준 편차란 말 배운 적 있죠? 표준 편차 상에서 그 뭐냐면 확률 밀도 그래프가 약간 좁게 나올 때는 표준 편차가 작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올 때는 편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이 백스웰 볼츠만 분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바로 빨간 그래프가 고온 조건이죠. 파란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온 조건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기체 분자 운동을 할 때 이런 내용 공부했을 테니까 다시 이제 그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때 예를 들어 어떤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경계에 대한 속력을 VA라고 하자. 자, 이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분자의 평균 속력을 뭐라고 하자? VA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 운동 에너지보다 더 커야 반응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반응 진행 확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로부터 활성화 에너지와 뭐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 봐요. 이 활성화 에너지 혹은 이 속력을 갖지 못하는 애들은 반응이 안 되고 이것보다 커야 반응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때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이 경계를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장벽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걔를 넘을 수 있는 건 넘는 거고 못 넘으면 못 넘어오는 게 장벽인 거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되니까 이 운동 에너지를 장벽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저 온도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에이샤. 온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3. 실험 데이터의 분석. 자, 아까 아레니우스는 어떤 가정을 했어요? 속도 상수 K가 E의 마이너스 RT분의 EA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맞남요? 양변에 그냥 로그를 취한 겁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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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 t분의 1을 x축에 k를 y축에 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짜자자잔 요런 뭐가 나오느냐 1차 함수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아레니우스 속도식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1차 함수면 항상 무엇과 무엇으로 1차 함수를 규정합니까? 바로 기울기와 y절편으로 1차 함수를 규정하죠. 그럼 여기서 y절편은 어디예요? 여길 거 아니야. 이 값이 뭐다? 로그 a. 아레니우스 상수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 그 다음 기울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자, 그럼 이 기울기 지금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a over r인데 아까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양수라 그랬어요? 음수라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양수라 그랬어요? 음수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했죠? 뭐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항상 뭐란 얘기예요? 음수가 된다. 아시겠죠? 좋아.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많이들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울기의 단위 분석이요. 여러분, 이 기울기 단위가 얼마일까요? 단위가 뭘까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의 경우 학생들이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빡 하고 내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자주 봤을 텐데 여기서 기울기의 단위 체계가 뭘까요? 기울기의 단위 체계가 뭘까요? 준이? 뭘까요? 자, 봅시다. 그럼 단위 분석해 보면 되죠. 자, 마이너스 2AR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대괄호 하는 게 뭐예요? 대괄호 하는 게 차원 분석이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는 단위가 있어 없어요? 마이너스 단위가 없으니까 생각. 자, 이 A는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는 단위가 뭘까요?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단위가 킬로줄 퍼 몰입니다. 킬로줄 퍼 몰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단위가 항상 킬로줄 퍼 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체상수 단위는 뭡니까? 기체상수 단위는 뭡니까? 바로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란가 모르겠는데 기체상수 R 값이 0.08이다 라고 쓰면 단위가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고요. 8.31이라고 쓸 때 단위가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죠.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해요. 지금 에너지 얘기를 할 때는 기체상수를 8.31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단위는 뭐만 남느냐? 약분되는 거 보죠. 뭐가 약분되냐면 몰 약분되죠, 줄 약분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킬로하고 켈빈.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10의 3승 켈빈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 분석할 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기울기의 단위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000켈빈이 단위가 된다라는 걸 보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문제로 많이 만들어내니까 인식해 두세요. 알겠죠? 고다음 자,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자, 여기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대학교에서 면접 문제로도 심층 면접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자, 뭘 묻냐면 이겁니다. 로그 K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시작! 해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다항함수 미분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다항함수 미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봐. 이렇게 되죠? 자, 뭐냐면 뭐 이건 상수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연구를 좀 이게 상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상수라고 가정하고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빵,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뭐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도 상수니까 누구에 대한 미분만 하면 되냐면 온도에 대한 다항함수 미분만 하면 돼요.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고려하면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 이 수식은 우선 첫 번째 뭐가 됐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가 됐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가 됐건 양수죠. 이것의 의미는 뭐죠? 자, R 양수 음수, R 양수 음수, 양수 T 제곱 양수 음수, 양수 EA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양수.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뭐냐면 1차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변수와 그 뭐냐면 함수 사이가 양의 상관관계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면 K는 커져. 뭐 할 때? 온도가 커질 때. 그래서 아까 온도 10도 오를 때마다 속도 상수가 얼마나 커진다고 했어요? 2배씩 커진다고 했죠? 그거 그냥 수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식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온도가 증가할 때 속도 상수는 커지는 게 맞죠? 양수니까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할 때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속도 상수 K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걸 미분했는데 1차도 함수가 1이야. 1. 그럼 1차도 함수가 1이면 변수가 1 증가할 때 함수도 1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1차도 함수 1이잖아. 근데 1차도 함수가 2야. 1차도 함수가 2면 변수가 1 증가할 때 함수가 2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한 결과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할 때 K가 커지는 건 맞는데 더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속도론 문제에서 질문지에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여러 단계 반응들의 활성화 에너지까지 데이터를 다 주는 거예요. 활성화를 다 준 다음에 자, 여기서 내가 온도를 변화시킬 거야.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보통 속도 상수는 커지는데 다음 중 속도 상수가 제일 많이 커지는 단계는 어디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때 어디를 찾아라? 활성화 에너지가 큰 단계를 찾아라.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수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입시 문제에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긋으세요. 복사. 두 명은 누구지? 이한, 태용. 이한, 태용. 알겠습니다. 이한, 태용.